대한민국 성인이 흔히 겪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복숭아뼈처럼 뭐가 꽉 낀 것처럼 매일매일이 체한 것 같고 속도 답답하고. 위염을 방치하면 국내 암 발병률 1위 위암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위암이라는 큰 병이 찾아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가지가 망가지니까 몸도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게 망가지더라고요. 위암 환자 중 60%는 기존 위 질환이 위암으로 발전한 경우, 속쓰림,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 다양한 위장 질환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심하면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관문, 위대한 위를 지켜라. 자연인 김영태 씨, 쌍둥이 엄마 송민서 씨.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저는 2014년도 3월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짠가? 오진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그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왼쪽 배가 불쾌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장기가 하나 좀 녹는 기분? 많이 아팠죠. 앰뷸런스도 몇 번 불러보고 그 정도로 좀 심했었어요. 두 사람에게 닥친 위암이라는 치명적 질환. 하지만 위암을 슬기롭게 극복. 이번에도 뭐 건강 체크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2018년도쯤에 완치를 받았습니다. 뭐 가족 모두도 좋았고 지인분들도 응원도 많이 보내줬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두 사람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건강 고민을 안고 닥터하우스를 찾은 부부와 친구 사이. 그리고 오늘의 전문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위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숨 쉬는 거? 밥 먹어야 되는 거. 입는 거? 세 분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지 그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씹는 거? 그렇죠. 씹어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먹을 때 이 음식물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위인데요. 위에서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자에게 나누고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시켜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만약 위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소화제, 위장약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집에서 가스 2병, 3병씩 먹으니까 하루에. 그냥 달고 사시는 거고. 네, 달고 살았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약이 바로 소화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화불량이나 위장관 관련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큰 건강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특히나 요새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요, 우리의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몸이 추위에 갑자기 노출이 되게 되면 위장이 평소에는 꿈틀꿈틀 자라던 게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장 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화불량이 되겠고, 이제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는 일시적으로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위장장애라든지 증상들, 불편한 거 겪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얼마 전에 위염 진단도 받았고. 위염이요?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네. 그 진단도 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간단히 지나갈
식중독 증세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열흘 넘게 가더라고요.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위가 안 좋아서 남들하고 틀리게 오래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잦은 속쓰림과 위경련으로 고민이라는 유명아 씨.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모습인데 소화가 또 안 되네. 속 불편감을 느끼는 명아 씨. 뭐 답답하신가 봐요. 네. 답답한 속에 냉수를 들이켜 보는데요. 위험이 좀 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캐터링으로 점심을 먹는데 약간 상한 그 나물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틀 정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열흘 넘게 설사하고 막 구토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하고 이런 게 잘 안 멈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라든지 또 회식 뭐 이런 게 많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뭐 속쓰림을 또 많이 호소하시고 또 신경성 위염에 동반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심리적인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하면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또 만성적으로 또 염증이 지속되는 만성위염 환자라든지 역류성 식도염도 참 요즘에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위염 이후 생각지 못한 피부 건조도 생겼습니다. 건조해 주름도 자꾸 생기네. 아우 짜증나. 얼굴 피부부터 입술까지 전신이 건조해 항상 수분 미스트와 립밤을 챙겨 다닐 정도라는데 피부가 건조한 증상도 위염과 관련이 있을까요? 뿌리니까 좀 낫네. 겨울이라서 그런지 피부도 자꾸 땡기고 입술도 마르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게 돼요. 몸이 건조한 증상도 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죠. 특히 이제 입이 마르고 이제 구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이제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따끔따끔한 증상도 되고 구내 쪽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입술도 따끔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인 눈의 건조증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겨울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데 죽이나 먹어야겠다. 집에 오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직장인. 명아 씨도 간편식을 즐겨 먹는데요. 위염으로 속 불편함까지 있어 인스턴트 죽을 골랐습니다. 복부 팽만감 때문에 입맛도 뚝 떨어져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명아 씨. 죽 자주 드시는 편인가 봐요. 네, 간단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자주 먹는 편이에요. 몇 술 뜨지도 않았건만 금세 배가 빵빵해진 기분. 이럴 때 몇 술 더 뜨면 속쓰림이 생기고 꼭 체하고 난다는데요. 속이 안 좋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체했어요. 자극적인 음식도 그렇지만 순한 음식 먹어도 자주 체해요. 또 체했네. 결국 또 체하고 말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은 특히 소화기 장애에 취약합니다. 출퇴근이 4시간이 넘거든요. 아침에는 7시에 나가야 되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집에 오면 8시, 8시 반이 돼요. 그러면 이제 씻고 이러다 보면 9시에 밥 먹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매운 닭발이랑 매운 떡볶이를 좀 자주 시켜 먹게 돼요. 그래서 위에 또 계속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장관 증상 척도 검사와 위 내시경을 진행했는데요. GSRS는 위장관 증상 척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소화성 궤양 등의 환자에서 위장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는 척도입니다. 총 15가지 증상에 대해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현재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기 전의 점수와
치료를 받은 이후의 점수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호전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명한님의 위내시경 소견을 보면은요, 겉표면이 부어있는 심한 표재성 위염 소견이 관찰되고 군데군데 살갗이 벗겨져 있는 미란성 위염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속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속쓰림, 가슴 통증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서 위에서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6시간 이상 동안 그 음식물이 위장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밥이 들어갈 때 들어갈 공간도 없고 밥맛도 별로 없고 때가 돼서 남들은 다 배고프다는데 나는 전혀 숟가락 들고 싶지도 않은데 남들이 먹으라니까 먹고 이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화가 되게 되면 계속 위장에는 염증이 쌓이고 염증에 계속 노출된 위장 세포들 중에 특정 세포들이 이제 안 좋게 변하게 되면 그 원치 않는 병들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 이 위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위염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뭐냐면 명치 쪽이 이렇게 꽉 누르듯이 아프다, 쓰리다, 위장이 쭉 쪼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시는데 우리 몸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급성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급성 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됩니다. 위염은 언제부터 앓으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항상 막 손 주무르고 있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위염, 급성 위염 앓았을 때는 속이 쓰리고 막 이렇게 증상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어떠세요? 조금 애매모호한 증상이죠. 네, 그렇죠. 뭔가 불쾌하고 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만성 위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성 위염이 만성 위염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되는데요. 급성 위염을 계속 앓다 보면 위산이 계속해서 위점막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위점막이 종이짝처럼 얇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을 이제 제대로 분비 못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 위염, 특히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되고요.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다 보면 위점막의 성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장점막 같은, 대장이나 소장에서 관찰되는 장점막 같은 병변이 관찰되는 장상피하생이라는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3개월 이상 이제 위염이 지속되었을 때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미숙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역류성 식도염도 앓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요, 우리가 위염만큼 흔한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위에 있었던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입에서 음식이 내려가면은 식도로 가고 이제 위로 가고 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위에 압력이 높아지거나 내지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역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조여주는 괄약근이 있거든요. 이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었던 내용물들이 위쪽으로 이제 위산이 역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식도 점막을 손상을 시키고 변형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증상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막 타는 듯한 증상, 가슴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올라가서 인후를 또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바로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에 이제 2.3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은 조미숙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속 불편감. 특히 아침마다 목이 꽉 잠기곤 한다는데요. 헛기침을 해보지만 여전히 목에 뭐가 걸린 듯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이게 나이 먹는 정상이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특히 목에
목에 완전 복숭아뼈처럼 뭐가 꽉 낀 것처럼 이물감 느끼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미숙님의 위내시경 소견은 겉표면이 부어있는 만성 표재성 위염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60세 이상의 연령이시다 보니까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다량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이나 심한 경우에 속쓰림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증상으로 영 개운하지 않은 아침, 모닝커피로 달래보는데요. 커피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네, 옛날에는 하루에 10잔 이상 마셨거든요. 근데 50대 되면서 카페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커피를 마시면 너무 상쾌해서 끊지를 못하겠어요. 특히나 빈속에 가뜩이나 이제 밤새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어나신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장이 자극받을 뿐만 아니라 식도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아까 간신히 좋아지게 했던 그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빈속의 커피는 위장 건강, 식도 건강에는 가장 안 좋다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숙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위가 좋지 않다 보니 식단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는데 잡곡밥에 채소 반찬까지 건강하게 드시네요. 그때 국에 밥을 말아 먹는 미숙 씨. 목 넘김이 편해 자주 해먹는 습관이라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국밥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맛있게 효율적으로 빨리 드실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으세요.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뭐 염분 같은 거라든지 고기에서 나온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섭취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에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소화기관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거는요. 가장 먼저 소화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침이 분비가 되고 우리 또 치아를 이용해가지고 음식물을 잘게 씹어가지고 다음 단계 2단계 식도로 넘겨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 거의 없이 그냥 후루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소화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이 걱정인 이유는 불편한 증상 말고 또 있습니다. 친정 큰 오라버니께서 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3년 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위가 아프고 이러니까 많이 신경도 더 쓰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이에요. 나나 산책 갈까?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데요. 지금 강아지하고 열심히 산책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냥 밥 먹고서 바로 앉아 있다든지 또 특히나 제일 나쁜 건 이제 밥 먹자마자 눕는 자세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저렇게 가볍게 산책해 주시는 거는 사실 위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후 어김없이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배. 더워. 자꾸만 느려지는 걸음걸이. 나나야, 엄마가 속이 안 좋아.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죠. 평상시에 더부룩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평상시에 한 70kg 넘을 정도로 부었어요. 결국 어디론가 향하는 미숙 씨. 엄마가 아무래도 속이 안 좋아서 여기 잠시 있어. 편의점에 무언가 사러 가는데요. 어이구 우리 나나 엄마 기다렸어. 엄마가 속이 안 좋아서. 편의점에서 뭐 사셨어요? 편의점에서요. 사이다 샀거든요. 사이다 좀 마시면 좀 시원한 것 같아서 가끔 이까지 오면 사이다 하나씩 사서 마셔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기차를 탈 때 삶은 계란 먹을 때 꼭 사이다를 시켜서 맞아요.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매인 음식을 먹을 때 사이다처럼 이제 탄산음료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위와 식도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위산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간략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그 간략근이 이완되어 버립니다. 그럼 위에 있던 산들이 식도로 넘어가면서 위식도 역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도 절대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을 괴롭히는 위장질환 증상. 과연 해결책은? 자, 이제 연말이 되면은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고마운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이 무엇일까요? 위암. 예, 맞습니다. 위암입니다. 위암은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발생률, 단위 인구당 위암 환자가 몇 명씩 발생하냐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숙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계 가족에 위암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위암이 생길 확률이 2.9배가량 높아진다라고 이미 통계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검진도 빼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먹느냐가, 그러니까 식습관이 굉장히 좌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장 건강을 해치는 그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기, 네. 매운 거. 매운 거, 탄 거, 탄 음식. 짠 거. 짠 거. 거의 정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맵고 짠 음식이 위점막에 공격해서 위점막에 손상을 가하는데, 이때 아까 가식을 하신다든지 폭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한꺼번에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점막이 손상되고 위벽이 얇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강력한 위산이 얇아진 위점막을 공격하게 되면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위염, 그리고 위점막에 손상이 되면서 구멍이 생기기 전까지 위벽까지 다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을 위궤양, 그런 증상이 오래 가다 보면 최악의 질환인 위암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면 염산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염산은 굉장히 무서운 건 그렇죠. 알죠. 염산 그러면 정말 아주 강력한 강산이고 정말 모든 걸 녹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이 네,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런데요, 바로 이 위산에 염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강산인지 제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은 일반 맹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우리 위산하고 농도를 같이 한 약간 묽은 염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에 해당되는 새우거든요. 네. 새우를 제가 한번 여기 넣어 볼게요. 자, 물에 먼저 넣어 볼게요. 네. 얌전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쪽은 먼저 물이에요. 아까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하얀데.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염산에 노출이 됐더니 보이세요? 지금 막 빨갛게 완전히 익어버렸어요. 네. 위액이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이제 실험을 통해 잘 아셨죠? 제가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우리 위 점막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위 점막에서는요, 우리 위 벽을 보호하기 위한 뮤신이라고 하는 이제 점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 점막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요. 또 다른 이제 중탄산염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 위암. 30대의 나이에 찾아온 위암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송민서 씨를 만났습니다. 우와, 세아가 세련이 좋아. 여기다가 개구리 칠해줘. 쓱싹 옳지. 여기다. 요즘 어떠세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지금 이게 소소하긴 해도 그래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라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민서 씨. 제가 30살이었고 남편이 25살이었는데 교제한 지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됐을 때 뭔가 가끔씩 이제 뭐 조금 불쾌하게 좀 쥐어짜는 느낌이 왼쪽 배가 불쾌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장기가 하나 좀 녹는 기분? 이제 온 신경이 다 이쪽 왼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위암이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0대의 나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 3기 진단이기도 했고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위를 전부 제거하는 그 전절제 수술을 했고요. 개복으로. 그리고 항암치료 6번을 같이 했거든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위암이라는 큰 병이 찾아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진일 거라는 생각도 하고 다른 대학병원도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냥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별을 고하고 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이제 본인이 아프면은 뭐 갈 수 있냐고 해가지고 고맙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옆에서 이제 보호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치 판정은 언제 받으셨어요? 뭐 암마다 좀 틀리긴 할 텐데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 되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5년 생존율을 보는데 뭐 완치다 해서 암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받았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했거든요. 뭐 가족 모두도 좋았고 지인분들도 응원도 많이 보내줬고 저도 되게 좋았어요. 꾸준한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은 민서 씨. 그녀의 위암 극복 비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매일 실천하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미온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물은 웬만하면 안 마시거든요. 이제 항상 물을 좀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섞어서 약간 미온수를 수시로 마시는 편이에요. 예, 아주 잘하시는 행동이십니다. 이렇게 미온수를 마시게 되면 위장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체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위장 자체 안에 있는 온도들도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위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을 너무 가까이 안 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민서 씨도 침실로 향합니다. 틈틈이 자는 낮잠 속에도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낮잠 주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위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좀 선입견들이 좀 있었어요. 술, 담배를 많이 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태우고 뭐 술도 뭐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암에 걸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잠을 안 잤어요. 그전에 했던 일이 이제 미용직이다 보니까 이제 자는 시간도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위암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육아로 부족한 수면 시간을 낮잠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반드시 왼쪽 옆으로 잔다는 것인데요. 왼쪽으로 계속 자다 보면 이제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에는 베개를 끼고 이제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안고 자면 어깨가 아프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위식도 역류, 이게 식도가 타는 듯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주로 밤에 잠을 잘 때입니다. 위가 이렇게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위가 식도보다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식도로 못 넘어가겠죠.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자게 되면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환자들은 될 수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잘 수 있게끔 침대나 이제 베개 같은 것들을 잘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낮잠을 자고 주방으로 향한 민서 씨. 오트밀을 이용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유일식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볍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들보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화가 편하고 이제 오트밀 죽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이제 자주 먹고 있어요. 식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위 건강. 민서 씨도 위암 진단 이후 밥상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여름에 막 탄산음료 한 캔 바로바로 막 들이켰는데 지금 수술한 후로는 탄산 거의 안 먹고요. 그리고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한동안 요리할 때는 이제 소금이랑 설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탄지 식사를 조금 많이 했어요.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당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은 좀 당을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 많은 뭐 배나 뭐 수박 이런 거는 좀 피했고 바나나나 방울토마토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위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고수한다는 민서 씨. 제가 먹고 있는 건데 이제 인동덩굴 추출물로 만든 그린세라 F예요. 이제 아무래도 위가 없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챙겨 먹는 거거든요. 위 점막 보호도 해준다고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저도 먹고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잦은 위험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위장 질환을 지닌 한국인 대상 위장관 증상 척도 검사 결과 그린세라 F 섭취 후 복부 통증, 속쓰림, 산역류 등 13개의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위암을 극복한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첩첩산중을 한참 헤맨 끝에 저기 주인공이 보입니다. 김영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도심을 떠나 자연에 들어와 생활한 지 언 10년째. 자연인 김영태 씨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일과 버섯 따기. 저는 이 표고버섯을 자연 그대로 뭐 농약을 준다든지 물을 뭐 인위적으로 준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느타리 버섯도 나왔네.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거든요. 이 버섯 이제 쭉쭉 찢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 일과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여기 앉아. 오른손, 왼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어. 김영태 씨가 산속의 털을 잡은 이유는?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원래 좀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 때 저희 회사가 좀 기울어져 가지고 한 가지가 망가지니까 몸도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암 전절제 수술까지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 산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직접 심어서 또 먹기도 하고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위험 증상이 크게 나타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와이프가 소화제 그렇게 먹지 말고 내시경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내시경을 했는데 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암 발병률 1위인 위암은 남성 환자 수가 여성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 조기 위암 환자의 80%들은요, 증상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초기에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고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체중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예후가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 건강을 잘 챙기시려면요,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어떠세요? 지금 건강 상태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좀 몸 관리하느라고
없는 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이번에도 뭐 건강 체크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또 다른 일과 양봉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형태 씨.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벌 좀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연에 사는 모든 활동이 즐거움이고 힐링이라는 자연인.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할 정도로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요. 적절한 신체 활동은 위장의 가스 이동을 향상해 복부 팽만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양봉은 이제 벌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양봉도 사실은 축산업이거든요. 병충해 관리 잘 해주고 그다음에 먹이 관리 잘 해주고 꿀 많이 따가지고 오면은 꿀 쟤들이 좀 얻어먹는 거죠. 고된 작업이 끝나고 직접 양봉한 꿀을 넣은 미숫가루 한 잔이면 스트레스 아웃. 옛날부터 먹던 건데 미숫가루하고 꿀하고 지금 타서 먹으려고요. 꿀에는 면역력에 되게 좋거든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걸 많이 먹어가지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지내는 지금이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재미나게 일하고 일 없을 때는 그림 그리고 또 강아지랑 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우리 위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속이 갑자기 이제 멈추는 듯하게 이제 뭐 체했다라는 말 쓰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만성적인 위험을 넘어서서 위축성 위험이라 그래서 점막이 아예 얇아진 상태가 된다든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장같이 말랑말랑한 장기를 보려고 했는데 마치 대장을 보는 것처럼 거칠게 변해 있는 장상피 화생으로 이렇게 변한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발인자들이 뭐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발인자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김영태님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이런 습관이 위암뿐만이 아니라 온갖 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년 약 3만 명이 위암 판정을 받는데요. 위 점막을 자극하는 식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소화하는 기관으로 위 건강을 위해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태 씨도 모든 음식의 간을 삼삼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농사진 걸로 직접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주로 먹는 편이에요.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쌈 채소를 즐겨 먹는 형태 씨. 위암 걸리기 전에는 맵고 짜고 그다음에 튀김, 고기 이런 것도 다 좋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암 걸린 이후로는 그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에 좋은 거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먹는 편이죠. 위에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챙겨 먹는 것이 형태 씨의 원칙이라는데요. 인동동굴 꽃봉오리 추출물인데 그린세라 F라고 제가 건강식 이런 쪽에 그다음에 위에 좋다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찾아 먹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건강식으로 이런 걸 지금 먹고 있어요. 소화성 위궤양이 있는 쥐에 그린세라 F를 투여하자 위 손상 보호, 산화 스트레스 방어, 항염증 작용으로 위 점막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동물 실험 결과.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이토록 소중한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식사, 예, 그리고 적당한 운동,
네, 스트레스 좀 덜 받아야 되는데. 와, 오늘 진짜 많은 거를 배우고 가십니다. 우리 맞습니다. 위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더러운 음식물을 소화하고 살균해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잘 내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입안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위에 어떤 음식이 전달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장을 8알만 채우면은 장수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배가 부른데도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식, 또 폭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위장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위장의 건강은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폭식하고 야식을 금하고 또 적정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그린세라 F.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입니다. 1년 중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딱 한 달 동안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료예요. 그리고 인동덩굴 꽃봉오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개화 직전에요. 이 인동덩굴 꽃봉오리가요. 그 영양소가 가장 최대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계속 오랫동안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세라 F는요,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시켜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디에 좋은 거예요? 위 건강이 잘 유지되려면 공격인자인 위산과 방어인자인 위점막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위점막은 강력한 대표적인 이제 공격인자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이렇게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세라 F는 위점막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위가 만성적인 염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점막 재생 및 항염 효능으로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는 그린세라 F.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네 분 드셔보시겠어요? 엄청 쓸 줄 알았는데 되게 다네요. 액체라서 먹는 김이 좋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없나요? 네, 그린세라 F는요 하루에 권장량이 250mg이에요. 너무 좋다고 해서 또 많이 드시면은 또 설사나 복통과 같은 또 위장 장애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위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유익하고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위에 대해서 좀 경시했던 부분들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좀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앞으로 와이프하고 위험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분이 잘 도와주시면 훨씬 더 위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늘 친구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친구분이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변에 위험이 많이 있던데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실천하셔서 위의 소중함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심하고 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그다음에 식습관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건강하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건강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 위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그만,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교체.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국에 밥을 말던 습관은 버리고 국과 밥은 따로 먹으며 나트륨 섭취를 줄였습니다. 위장을 자극하는 탄산음료 대신 그린세라 F를 꾸준히 섭취한 두 사람. 2주 후 다시 측정한 위장관 증상 척도 검사 결과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위가 이제 계속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좋아질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 목에 이물짐 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도 좋아진 상태 유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장이 걸리는 감기, 위염.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위암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위 건강 관리로 위대한 위를 지켜주세요. I think that's progress. I think that's progress. 채널 A